윤석열 심기를 살피려 알아서 긴 것인지 살피는 척하면서 매기려는 것인지 대파 논란에 선관위가 가세했습니다. 살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황당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가리를 심하게 흔드는 위험한 놈이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네 뭐네 한 뒤부터 대파가 너무 위험한 물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선관위에서는 투표소에 반입 금지된 테러용 물품과 대파가 동격이라면서 대파는 존엄인 성렬이를 떠오르게 만든다면서 불경한 존재이니 절대로 가지고 오지 말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다른 채소나 야채들은 괜찮다는 건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느닷없이 대파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보낸 공지를 통해 대파를 갖고 투표하러 온 유권자는 대파를 밖에 보관한 뒤에 투표소로 들여보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본 건데 선관위가 과잉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공지를 각 투표소에 보냈습니다. 선관위의 갑작스런 대파 공지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대파가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부의 항의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게 가능하냐는 문의에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고 안내한 뒤 이런 내용을 투표관리관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에 완장, 흉장 등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선관위가 대파를 소지하는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보입니다. 저도 시장을 많이 받아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SNS에 포스터를 올려서 투표에 참여할 때는 대파를 반드시 밖에 두고 와야 한다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는 소지해도 가능하다며 선관위 지침을 풍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심기 경호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축제를 코미디로 만들려는 것이냐, 장본 김에 대파 들고 투표소도 못 가는 게 대한민국 맞느냐, 정부 여당이 대파 가격 갖고 국민 눈을 속이는 건 좋지만 선관위까지 파틀막해서야 되느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흉기가 아닌 물품을 제한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면서 대파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파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의 만남을 두고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공희 대표는 SNS에 비관적인 글을 올리더니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일체 밝히지 않고 침묵해버리고 의료협회와 전공의 단체들은 대표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에서도 조율할 대안이 없었고 전공의 대표는 의사협회와 조율도 없었고 전공의 내부에서도 조율된 제시안이 없는 상태였는데 윤석열과 전공의 대표가 왜 부랴부랴 만났을까요? 급작스런 만남의 원인을 아무도 모를 거라 윤석열은 생각했을까요? 제재당할 것이 뻔해서 언론에서는 이 영상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천공이 이런 해결책을 전달했습니다. 2,000명을 지금 하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대7로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3대7의 법칙. 쟁취할 때는 30%를 쟁취하는 것이다. 국민이 이미 30% 정도 의석을 얻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열망하지만 천공의 말은 총선에서 30%를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저러는데도 30%대인 국정 지지율이 신기할 따름이지만 국정 지지율 30%를 유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표를 얻으라고 손 없는 날을 잡아서 아마도 천공이 날짜까지 정해주고 조중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이 의료 갈등 쇼를 촉발시켰지만 천공도 몰랐던 것이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도 너무 무능한 능력이었습니다. 표를 얻으라고 작심하고 알려준 전략인데 그 좋은 전략으로 표를 깎아먹고 있으니 초등학생에게 얼으면서 달래면서 알려주는 것처럼 윤석열에게 의대 정원 2,000명은 너무 많으니 폼이 좀 안 나더라도 30%인 600명으로 줄여서 총선 전에 의료 갈등을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통령실이 600명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대 7의 법칙. 쟁취할 때는 30%를 쟁취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무슨 30%를 쟁취하는 것이다. 근데 2,000명에 30%면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600명이잖아요. 저거 나왔을 때 그러면 의대 정원 600명 되는 건가? 설마 했어요. 설마. 자, 근데 이제 전공이 만나고 전공이 대표가 대통령실 갔다 와서 메디게이터라고 그 의료 전문 매체죠.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메디게이트 뉴스 취재 결과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 영상이 발각되자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언론사는 대통령실을 취재한 뉴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성과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성과 없는 대화였다. 이런 비판과 함께 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당장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2시간 넘게 전공의 입장을 들어주었는데 완고하게 증원 백지화만 주장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또 전공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까지 냈는데도 전공의 대표는 오히려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만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의 실망감도 커 보입니다. 서울의 한 사직 전공의는 면담 후 별도 공지가 없어 실망스럽다며 박단 대표가 SNS에 낸 입장으로 비난받는 건 전공의들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전공의 대표가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인식차만 확인한 만남이었다고 지적했고 의사협회는 이대로라면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고 학생들도 4월 중순 이후면 이제 유급당할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려보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원점으로 돌아온 정부와 의료계 상황에 이제 양측이 치킨 게임을 멈추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든 의사단체든 전향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사람들은 환자들일 것 같고요. 충남대 의대를 찾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앞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100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사반대! 대화 없이 갈등을 겪는 이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국민들 뿐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정권, 폭압적이면서 야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